진짜 부검을 시작하시기도 하고 아니요. 그러셨나요? 이분이 이제 잘못 얘기되는 것이 법의학을 시작한 법의학자가 아니고 법률제도 이런 걸 전체를 바꾸려고 했던 사회개혁자로 보면 돼요. 사회개혁가. 죽음에 대한 부분은 내가 이 사회 제도를 바꿔야겠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세 가지를 생각하는 거 법률 바꿔야겠다. 교육제도를 개선해야겠다. 그다음에 경찰을 훈련시켜야겠다. 세 가지가 있어야만 죽음에 대한 한 사회에 나름대로 완결구조가 생기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법률 제도를 바꿔야 되고 전문 검시관 제도를 들여와서 법의관 제도를 코로나라는 일반인이 보지 않도록 그렇게 죽음을 전문가가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권이 개입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를 임명하는 것도 정치가예요. 정치가들은 이 질서가 그대로 좋아요. 자기들은. 자기 줄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권이 개입돼서 코로나 제도를 없애지는 못해요. 그런 것은 부패 이런 것 많잖아요. 플랜 B로 가져온 것은 뭐냐면 검시해야 될 대상을 정하자. 그럼 그 대상에 해당되면 수사기관이 결정할 게 아니고 당연히 검시를 하는 걸로 하자. 국가가 대신 검시해서 사실관계는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게 CSI가 그런 데예요. 그 CSI 수사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작된 거거든요. 제도는 내가 정치인들 만나서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교육 재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프랜시스가 왜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나의 자료를 가지고 이런 검시관 제도를 만들고 이 전문 법의관을 좀 많이 키워내는 걸 만들고 싶다. 교육을 거기에 하고 싶다.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그렇죠. 네. 하게 된 거군요. 네. 그래서 돈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영향력도 있고. 본인이 해야겠다. 그래서 네. 하버드 학장을 만나러 갑니다. 아, 하버드 학장을 만나러 가고 내가 돈을 이렇게 낼 때 지정기탁이죠. 이분의 강의실을 이렇게 만들고 이분의 사무실, 실험실, 도서관 이걸 만들어주면 내가 돈 얼마 되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 돈으로 25만 달러니까. 이야. 1929년 30년에 25만 달러면 엄청난 겁니다. 베그레스는 사망하고 그 뒤로 후임자를 병리 전문의를 가진 사람을 뽑아야 하버드에서 병리를 마치고 법의학 수련을 하려면 다시 수련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전문의가. 네. 월급이 적죠. 네. 이 보조의 월급을 주겠다. 아. 그래서 키워요. 근데 그 순순히 개인적으로 했었던 거예요. 그래 교육제도는 그렇게 사람도 고용하고 월급도 주고 다 해보는데 문제는 일선의 경찰관들이 문제예요. 이게 제가 이제 오늘 장항준 감독님께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실은 그러니까 아까 저한테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내 지갑에 손을 대셨는지 후원자로. 이제 제가 이제 장 감독님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지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네. 과학 수사가 없으니까 너무나 중구난방이고 과학 수사의 필요성 자체를 몰라요. 누가 사망한지 발견되면 누굴 데려다가 강압 수사를 많이 했어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경찰은 무지랭이고 바보고 강압적이고. 그래서 이 경찰에 대한 것 교육을 해야겠다는 것이 1920년에 생각한 거예요.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현장도 가지도 못하고 현장이 흐트러져 버렸고 자료 사진만 있으니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서 답답할 때가 많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실은 이 사람이 워낙 부자여가지고 시카고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와서 그냥 파티를 할 정도예요. 100명 정도 늘상. 근데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하니까 오페라단을 미니어처로 만들어요 본인이. 그 수십 명을 다 악기까지 만들어서 악기 소리가 날 정도까지 미니어처인데 그걸 했던 디오라마라고 하는데 미니어처인데 너무나 정교하죠. 그렇게 했는데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사건을 재구성을 합니다. 집을 똑같이 만들고 그래서 사건 하나를 재구성하는데 이렇게 침대니 다 만듭니다. 아 이게 디오라마예요? 엄청 정교한데? 네. 그 당시 1930년대, 40년대. 이건 뭐 거의 예술인데요? 작품이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여기에 와 너무 정교하다. 뭐가 있으면 그 경찰 수첩에 깨알 같은 글씨까지 다 써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현장에 사진을 저 찍은 그냥 것 사진 같아요. 찍었다고 그렇죠, 하면 그렇게 보는 찍었다고 할 누가 거예요. 미니어처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네, 이 밖에 있는 나무까지 다 와 창밖들. 대단하다.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디오라마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한 지금 돈으로 4만 불에서 8만 불 사이.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그런 쓰는 것을 한 18개 만듭니다.
하버드 대학 얘기를 자 우리가 근데 교수님 네. 제가 디오라마를 만든 적이 없는데 왜 제가 고마워요? 바로 나와요. 네, 칭찬을 받기 아니요, 위해서 아니요. 지금 그러니까- 기다리고 계시는데 1년에 칭찬받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하나 건수가 잡힌 것 같은데. 좀 기다리세요. 아 그래요? 못 기다리겠어요. 자, 감독님 기다려. 알겠어. 그래서 와. 자 하버드 대 학장을 만나서 우리 하버드 대 우리 법의학과를 만들어놨으니까 여기서 경찰도 종합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18개를 갖고 와 일주일 세미나를 합니다. 아 그러면 어떤 범죄 현장에 대한 스토리를 아니, 주지 상상하고 않고 만들게. 거기에 목맨 거, 피 흘린 거 다 똑같이 만들어놔서 이걸 너는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정보가 없이 그거에 대한 너의 해석, 네. 네가 본 것을 얘기해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하다가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시나리오 작가가 와요. 와갖고 정말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한다면 요것이 한번 재료가 쓰겠다. 나 경찰 중심으로 쓸 수 있겠다. 하버드 대학의 경찰학교에 앉아서 18개의 사건을 재구성하는 것을 영화로 만들어요. 아 그걸 보고. 네, 그래서 그 제목이 영화를. 하버드 대학의 살인 사건이에요. 근데 하버드 대학은 반대로 우리 하버드가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돼. 그러겠죠. 엄청 싫어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목이 조금 오해할 수 있게. 영화 안 되겠어 빼. 그러니까 그래서 미스터리 스트릿이라는 이름으로 나가요. Length and width, all right. With less pronounced muscular attachments. 최초의 영화가 나가서 그게 아카데미 각본상 후보까지 올라가요. 아, 미스터리. 그렇게 해서 이것이 동기가 돼서 그렇게 이어진 게 CSI예요. 수천 페이지짜리 논문을 발표하는 것보다 의협이나 변호사들 많고 수백 번의 강의를 하는 것보다 한 편의 영화가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데 더 큰 효과를 발휘하더라. 한 편의 영화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초가 우리 사인이라는 드라마예요. 드디어 CSI 기다리던. 사인 드라마 이후로 국가수에 갑자기 10명의 법의관이 늘어나기도 맞아요. 했어요. 맞아요. 진짜요. 장항준 효과. 오늘 회식하죠. 제가 이제 실은 공국진 선생님이 이렇게 저희 법의학의 태두시거든요. 평생을 혼자 싸우셨거든요. 195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걸어서 책을 그 수만 60권 넘게 쓰시면 그 돈을 다 법의학회에다 내세요. 아이고. 공국진 선생님이 사인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평생에 내가 돌아가신 이런 드라마를 볼 수 있었다는 아 교수님 저 지금 소름 돋아서 칭찬을 한 몇 년 만에 들은 거예요. 사인 한번 해드리세요. 아 드디어. 너무 감사합니다. 와. 야. 그래서 제가 2011년도인가 공국진 선생님께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못하게. 당시에 사비를 1,000만 원을 주세요. 우리 사인 드라마에 대한 상패와 상금을 드렸어요. 이게 맞아요. 사비예요. 아그 삽인지는 몰랐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대중이 우리 몰라. 왜냐하면 가족 중에 부검할 일이 없어요. 경험하기 힘든 근데 일이죠. 그런 속에서 그 사인이 등장한 겁니다. 진짜. 우리의 미래를 바꿀 사람은 장항준 감독님. 네, 예. 아니 미디어가 한 편 더. 다음 시즌 2 한번 해? 앵콜. 그러니까 영화 만들어질 때 디오라마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했잖아요. 실제 생화학에서도 그 분자 모형 같은 거를 이용해서 실제로 이렇게 조립을 해봐야지만 그게 뭐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때가 아주 많거든요. DNA 구조를 밝혀낼 때에도 왓슨과 크릭이 첫 번째 한 일이 모형을 주문을 해요. 그래서 모형을 주문해서 막 껴맞추다 보니까 이 구조만이 가능하다. 머리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네. 3차원 구조를 이제 이렇게 비주얼라이즈 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선율할 필요가 있죠. 출판계에서도 디오라마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그 일본 드라마인데 수수하지만 괜찮아라는 일본 드라마가 네. 있는데요. 근데 그게 뭐냐면 교열부 얘기예요. 근데 이게 교정교열부는 그 맞춤법과 띄어쓰기만 보는 게 아니라 작가가 쓴 게 말이 되는지를 검토해요. 아 동선이나 뭐 이런 가상의 것들? 세계를 얘기하니까 방을 2번 나올 수 있어요. 그는 방을 나와 커피를 마셨다. 좀 있다가
이제 방을 나가 어디로 간다 그러면 야만 몇 페이지 나온 걸 뒤에 있어서 이거 좋은 편집자들은요 아까 나갔는데 이걸 체크해요. 아직 방에 계신 걸로 착각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데 그 수수하지만 괜찮아 드라마를 보면 그 어떤 출판사의 교열부가 있는데 그게 한 명은 작가가 어떤 집을 배경으로 얘기를 쓰잖아요. 그 집 모형을 만들어요. 그럼 요건 2층 집이고 난간이 여기 있다고 했으니까 그걸 다 만들어서 그럼 나가면 이게 난간이어야 되는데 없게 나오네 이런 걸 체크하는 거예요. 階段上がるとこうなっててこっちの部屋からはベランダには行けるけどこっちの部屋には東側にしか窓がないって書かれてるからここに窓があるってことなんだよねだからこの部屋からベランダには行けない構造なんだよ 그게 또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주니까요. 맞아요. 네. 법의학을 하기 위해서는 병리 전문의를 따야 돼요. 훈련 기간 일단 의대를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의대를 아닌가요? 졸업하고지. 그러니까 의대 졸업이 의대 처음에 6년. 시작이 의대잖아요. 의대 6년. 그거부터가 6년 하고 인턴이 몇 년인가요? 1년 1년. 그럼 그다음에 7년에 4년 병리 전문의 하고 하시고 그럼 11년. 군대 3년이면 14년입니까? 그 다음에 법의학 트레이닝을 시작해요. 나는 못한다. 그러니 이제 나이를 들어가고 애를 키우고 막 하다 보면 생활고에 와요. 생활고에. 그런데 정말 힘들게 무언가를 하고 나면 보상 심리가 생기니까 그럼요. 그렇죠. 당연하죠. 좀 더 나은 걸 하고 싶어지는 거죠. 당연히. 당연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정말로 열악한 대접이 아니고 인식이에요. 어떤 자율성이나 독립성이 전혀 없고 종속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후배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 자율성이 어디 있습니까? 난 수사기관에 종속돼 있나요? 가끔 검찰청 갔다 오고 법원 갔다 오면 굉장히 자기가 아, 네. 법률가들이 묻는 말만 대답해라. 너 몇 건 했느냐. 막 그렇게 시달리고 마치 오면 잘못하신 되게 것처럼. 수치스러워. 예, 시달리고 오면 맞아요. 아 그리고 교통비라 걸면 몇만 원. 예. 그러니까 정말 못하겠습니다 이런 표현하거든요. 그런 때 이제 후배들은 할 말은 없어요. 소주 한잔 사주는 것밖에 없는 건데 저는 가장 악몽이 제가 은퇴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알쓸 인자이 나오셨으니까 조금 나아질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법의학 전문가를 키우기 위해서. 근데 이제 한 친구가 법의학을 하겠다고 지금 열심히 4학년입니다. 그러니까 인턴을 돌아봐야 하는데 그래서 열심히 제가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니까 네. 저는 뭐 그 열심히 응원을 하는데 문자 그대로 장학금을 주세요. 아니면 뭐 소주 같은 걸 자꾸 사주고 아니요, 그러세요? 그 등록금을 제가 대고 있기 때문에 진짜요? 사비를 본인이 직접 대고 계신다고. 예, 왜냐면 제 애기니까. 아드님. 아니 더 안 물어봤으면 굉장히 선행을 진짜. 우리가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건 아니고 뭐 하여간 지금까지 뜻이 좋으니까. 끝으로 이효 선생님께서 이 법의학을 예. 또 고민하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이 경쟁적으로 달려가는 곳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승자와 패자가 있을 뿐이거든요. 여러 사람이 아닌 꼭 내가 갈 길을 가는 곳은 평생의 승자가 돼요. 평생의 승자가.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항상 법의학을 전 청년이라고 하거든요. 가슴이 뛰고 법의학 얘기를 나오면 그렇고 또 풀어야 될 숙제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지금 말을 들어보니 이런 얘기가 기억나는데 그러니까 한 방향을 향해서 100명이 뛰면 잠시 후에 1등부터 꼴등까지 등수가 다 나오죠. 근데 360도 전 방향으로 뛰면 다 일등. 모두가 1등이죠. 우리 모두가 선택한 의사결정이 미래를 바꾼다. 출연을 결심하게 된 이유도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법의학이 일반인들과 많이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전문 영역에서 갇혀 있지 말고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것 같아요. 이분은 사실 그림을 그릴 때가 이제 20세기 초반, 그러니까 1900년대 그때라서 한참 입체파가 막 뜰 때예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 이제 이 드샹도 입체파를 그려야겠다. 나도. 근데 그때 그렸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죠. 역시 우리 아렘은 벌써 이름을 바로 계단을 내려. 왜냐면 18년에 국현에서 전시를 했었어요. 맞아요. 저도 이 봤었어요. 시리즈 중에 그 하나가 왔어서 제가 봤던 기억이. 맞아요. 물론 입체파 그림이라고 했지만 이게 입체파도 좀 다른 게
입체파는 일단 당시 다시점을 그리는 거였는데 이거는 계단을 내려오는 사람을 이렇게 연속 사진을 착착 찍어서 붙여놓은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약간 입체파긴 한데 뭔가 좀 다른 느낌이에요. 뭔가 시간이 영상을 들어가 있는. 평면으로 구현하려고 맞아요. 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을 출품을 하는데 입체파 화가들이 이걸 보더니 이거는 입체파가 아니야. 뭐 많이 부족한데. 뭔가 우리랑 많이 달라. 부족해.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자를 순 없고 이렇게 압력을 가해요. 이거를 좀 처리하면 좋겠다. 그래서 뒷시장이 팡 터져가지고 이거 그림 안 걸어.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미국에 가게 되는데 미국에서 이제 아모리 쇼. 네. 그러니까 그게 미국 사람들에게 유럽의 선진 예술을 보여주는 그렇게 기획된 거예요. 무슨 박람회 같은 그런 게 근데 지금은 미국이 중심이 됐으니까. 그렇지 뭐. 그렇죠. 초기엔 그런 거였죠. 여기에 아까 그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를 출품을 했는데 유럽에서의 그 싸늘한 반응과는 달리 미국 사람들은 열광을 한 거죠. 이거 너무 좋아. 이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 훌륭한 이거야말로 새로운 미술이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으면서 이제 듀샹이 역사의 남을 이제 업적을 남기게 되는데 그 자기 동생에게 편지를 하나 쓰는데 그 편지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 내가 파리에다가 뭐 물건을 몇 개 두고 왔는데 그 물건이 바로 요 자전거 바퀴 자전거 휠하고 이 병을 걸어두는 거꾸로 이렇게 담아두는 마에가만 있죠 이렇게. 이 두 개를 딱 찍으면서 동생한테 편지에다가 자 내가 이것을 지금부터 레디메이드로 만들려고 한다. 레디메이드라는 것은 당시 미국에서는 그 기성복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래 옷은 맞춤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공장형의 의류 제조 기법이 나오면서 대규모로 옷을 찍어낼 수 있었거든요. 그 레디메이드라고. 그러니까 이건 대량으로 찍었다는 뜻인데 공장에서 레디메이드로 만들려고 한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기다가 내 이름을 서명해 주렴. 이 사람의 이름이 마르시엘 듀샹이니까 그 이름을 써달라는 거예요. 동생 보고 동생 자기 보고 이름을 쓰면 서명하게 하라고 했다는 그것이 게 예술 문제적인 작품이 될 거라는 그런 이제 암시를 주는 건데 아주 역사적인 그런 편지예요.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많은 현대 미술가들은 예를 들어 뭐 유럽의 작가가 한국에서 전시를 할 때 한국으로 작품을 보내지도 않아요. 많은 경우에. 그렇죠. 안 보내요? 작품 지시서를 보내는데 이렇게 만들어라고만 하죠. 그 비엔날레 규격을 보내주면 그걸 보고 만들면서 계속 그 소통을 해요. 이게 맞나? 그래서 그 완성이 되면 그게 작품을 전시하게 되는 셈인데. 뭐 3D 프린팅이래 요즘. 그렇죠. 그때 작가가 한 것은 이 종이를 한 장 보낸 거죠. 많은 전시가 그런데요. 사실 이 듀샹의 이 행위가 바로 현대 미술의 그런 현대 미술의 시초가 된 것이죠. 근데 안타깝지만 동생의 답장이 뭐였냐면은 오빠 이거 다 치워서 없어. 아이고. 버렸어. 말을 듣고 가봤는데 다 버렸어. 그래서 그 새로운 미술이 탄생할 수 있었으나 이때 탄생 못해요. 우리는 조금 더 현대 미술의 탄생 기다려야 하는데 실제로 첫 번째로 작품을 낸 때는 1916년이었고 바로 이것 타자기 덮개거든요. 언더우드라고 타자기를 덮어두는 그 덮개인데 이거를 출품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거를 출품을 하고도 저 출입구 옆에 그냥 갖다 놨대요. 아무 설명도 없이. 누구도 알아보지 못한 거죠. 그렇죠. 끝난 거예요, 이러고. 작품인지를 모르고. 작품인지 모르고. 지금 우리가 가끔 뭐 미술관에 가서 겪는 그런 일이죠. 이건 작품일까 아니면 그냥 갖다 놓은 의자일까 소품일까. 그렇죠. 그래서 듀샹이 이제 이건 안 되겠다. 뭔가 충격요법을 쓰지 않으면 자신의 이런 노력들이 행위들이 예술로 인정받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드디어 사고를 이제 치게 됩니다. 1917년 4월 10일인데 4월 10일부터 시작된 전시회. 그렇죠. 그때 그 전시회에다가 요 남성 화장실에 쓰이는 이 소변기를 이걸 공식적으로 출품을 해요. 그래서 이걸 사다가 $6에 샀다고 돼 있는데 $6로 돈을 들고 사다가 여기다가 이제 사인을 하는데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여기 리처드 무트라고 자기 이름을 속이고 이걸 제출하죠.
RM이라고 크게 써 있는데. 그렇네. 그러네요. RM 뷰티라고. 그러니까요. 바로 오늘을 위하여 이게 준비된 거구나. 아, 이런 큰 플랜이 이 전시회는 더군다나 이제 유럽에서 항상 한참 유행하고 있는 그런 권위를 다 무시하고 그 심사도 없고 상도 주지 않는 모든 사람이 돈을 얼마 내면 2개씩 출품할 수 있는 그런 모토를 내걸고 있는 그런 전시였거든요. 그래서 전시 제목이 앙대팡당 그 독립미술가 협회라고 해서 약간 맞아요. 독립된 뭐 그거를 미술가라고 따라한 그래서 이거를 취품을 하자 아무리 급진적인 미술을 표방하는 단체였지만 야 이거는 얘는 이게 무슨 이거는 작품이냐. 심하다. 이거는 너무하다. 그래서 긴급 회의를 열게 돼요. 회의를 열어서 결국은 이거를 이제 전시 불가 판정을 내리는데 그때 이제 뭐 이유를 사유를 달아요. 뭐 사유도 제 셈은 네. 본래의 자리에 있으면 매우 유용한 물건이겠지만 네. 미술 전시회는 그 본래의 자리가 아니며 네. 어떤 정의에 의해서도 그것은 예술 작품이라 할 수 없다. 정말 자신 있죠? 뭐 어떤 정의에 의해서도. 근데 그 협회에서 썼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 모든 것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라는 게 실은 이게 인간이 더러움과 혐오 이런 걸 할 때 그게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혐오를 느껴요. 그러니까 침이 입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밖에 나오면 혐오스럽죠. 그래서 자기 몸 안에 있을 때는 소화도 시켜주고 뭐 목도 축여주고 다 좋은데 뱉거나 나오면 문제잖아요. 근데 저걸 그 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이거는 불쾌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변기는 화장실에 있어야 되는데 미술관에 와 있는 거잖아요. 안 괜찮은 거죠. 맞아요. 혐오스러운 물건이 되는 거죠. 뒷시장이 그걸 흔든 거겠네요. 그리고 실제로 프랑스 태생이라고 하셔서 프랑스의 배관 시설이 당시엔 굉장히 안 좋았는데 미국의 배관 시설은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1910년도 초반에는 좀 훌륭해서 거기에서 어떤 그 아름다움을 느꼈을 수도 있다라는 글을 이건 또 봤었어요. 전혀 몰랐던 일리가 있는. 그래서 사실은 또. 그 샘 작품도 원래 처음부터 다 설계하고 했다기보다는 나름 거기 그 예를 들면 그 뭐라 그러죠? 브로셔 같은데 이 변기의 아름다운 곡선과 그런 걸 위주로 감상하세요라는 나름의 가이드가 있었는데 우와. 그게 논란이 되고 제명이 되고 나서 아이디어를 메이크업한 것 같다라는 그럴 수도 추측이 있죠. 그렇다고. 야, 얘기인데. 박사님 한 분 더 나셨네. 아, 깜짝 놀랐어요. 역시 저는. 미술로 오니까 바로 날아다니는. 듀샹도 인간 아닌가. 그래서 일단 맨 마지막 문장이 중요한데 이것은 예술이라고 부를 수 없다. 예술 작품이란 무엇인가? 당신들이 예술 작품의 정의를 안다고 이런 판단을 내렸지만 나는 이게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어떡할래? 이제 이렇게 사실 본인이 만들지조차 않고 서명만 돈 주고 사와서 서명은 한 거죠. 가명으로. 가명으로 그것도 한 거죠. 그 순간 이것이 예술품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거죠. 저도 이제 예술품 하나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제 이름 이니셜을 S, W, 킴이라고 쓰면 자 이건 이제 30억짜리 이어. 레디메이드 예술품이 된 겁니다. 30억에 사야겠지만 누군가 사기만 하면 그러니까 되는데. 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사기만 하면 돼. 한 명만 잡으면 돼요. 제가 제1회 광주 비엔날레를 갔어요. 광주 비엔날레를 가면 그때 그 1회였기 때문에 1회를 예, 가셨어요. 예. 근데 굉장히 그때 막 화제였던 거예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 한다 그래가지고는 전국에서 관광버스들이 막 몰려와서 수준이 높잖아요. 느낌이 딱 오네요. 어떤 엄청 분위기인지. 왔어요. 막 이렇게 느낌인지. 막 농촌에서도 오시고 막 도시에서도 오고 그러신 거였는데 이분들이 오자마자 너무 충격을 받으신 게 현대미술의 세례. 일부 전시장은 아직 그 작품이 안 왔거나 완성이 안 돼서 이 가림막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는 20대였죠. 굉장히 장난기가 많을 때인데 제가 지나가다가 그걸 열심히 봤어요. 이렇게 구멍을.
보고 갔더니 제 뒤로 줄이 서 있어요. 그걸 보려고 이것도 작품인가 보다. 그게 현대 미술이죠. 그 중사장 그게 셈이에요. 그게 셈. 뭐고 이게 이러면서 아니 뭐고 미술가가 여기 계셨네요. 가치를 부여했어. 오 하고 나왔고 뒤로 할머니들이 막 다 서가지고 할아버지들이 막 근데 교수님 궁금한 건 듀샹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니까 뭔가 논쟁거리를 제공하겠다? 뭐 예술은 무엇인가? 비싼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 당대에 저런 논쟁이 벌어지자 이게 크게 뉴스화돼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열려 있는 그런 전시를 표방하는 이 전시회에서 무언가를 예술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거를 거부했다는 것이 뉴스가 되고 과연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이제 그렇죠. 중요한 질문을 나올 수밖에 없죠. 던지게 된 거죠. 그 위원회는 듀시안 같은 사람이 나오면 되게 싫어요. 왜냐하면 뭐 거절을 해야 되고 그 누군가 저걸 써야 돼요. 장문의 고통이. 이걸 써야 되는데 쓰면서도 알아요. 어떤 예술가를 우리에게 포함시킬 수 없다라고 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상주의를 지나왔기 때문에 맞아. 입체파도 지나왔고 그 인상주의도 결국 그 인상주의를 이 그림을 보고 이거는 한 잠깐의 찰나의 인상밖에 안 나왔다. 그렇죠. 도롱을 네. 했는데 그게 이름이 된 거라서 그 비평가 이름까지 다 박제돼 있어요. 그 남아있어요. 비평가는 네. 인상주의라는 이름을 만들어낸 네. 의도치 창시자. 않게. 그래서 함부로 욕을 하면 안 되는 것이 네. 파격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보여주고 중요한 것은 듀샹은 이제 곧 미술계를 떠납니다. 이 사람은 회화를 거부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위에 그리는 또는 캔버스 위에 그리는 그림을 이제 안 그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사진기 때문에 야기된 현대 미술의 거대한 흐름 가운데 하나는 망막을 기쁘게 하는 미술이었다는 표현을 써요. 망막을 기쁘게 하는. 원래 미술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던 것이었는데 네. 단순히 어떤 대상을 봐서 즉각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그런 기쁨, 이미지만의 기쁨을 추구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그림에 있던 이야기, 의미를 잊어버렸다. 나는 다시 그 의미를 찾고자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도 제가 이것을 저 컵을 다시 주시면 놀라운 작품이 되었어요. 이게 작품이 점점 더 놀라운 작품이 되고 있어요. 연기를 그렸으니까. 네, 물도 담겨 있네요. 여기. 네. 이제 자선 경매에 나오고. 네, 이건 정말 나오겠네요. 아주. 네. 그러니까 이 컵을, 그러니까 레디메이드죠 이것도 기성품인 컵을 돈 주고 사온 건데 예술품으로 만든 것은 제가 이것을 예술품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이고 결국 예술품으로 만드는 것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냥 우리 인간이 상상으로 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미술이라고 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